2022년 청년 정신건강 대강좌 내부자들과 함께하는 청년 토크 콘서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지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불안이 커지고 결국 정신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냥 미래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뿐인데 왜 치료까지 받게 된 걸까요? 걱정, 네, 그리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죠. 결국엔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다루는 이제 많은 것들이 다 그런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많이 해서 일상생활에 좀 지장을 줄 정도라면 네, 치료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보통 어떨 때 걱정을 많이 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요, 미래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할 때 네, 이런 걱정을 하는데 뭐 과거에 불안정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많았다, 네, 아니면 이렇게 했는데 계속 실패했던 경험이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좀 잘 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 드는 게 뭐 그것도 좀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런 기억이 없다 하더라도 좀 타고나기로 네, 어떤 위험을 회피하는 네, 좀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기질을 타고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왜 치료까지 받게 되었을까? 어떤 원인들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 완전한 원인을 찾아서 내가 이걸 뽑아내 버려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되게 힘드실 거예요. 굉장히 좀 복합적일 거거든요. 그리고 너무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영향을 주고 계시는 거라면 좀 어떻게든 되겠지, 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라는 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살다 보니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일 일 막 걱정해봤자 사실 그거 내일 걱정하면 되는 거고, 대부분 사람들이 내 손을 떠나 있는 문제들을 지금 내 삶에 가져와서 현재 너무나 아쉬운 지금을 날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오늘 이제 강연을 하게 됐고 이제 어제 어떻게 할지 저희끼리 좀 맞춰봤는데 이거를 일주일 전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주일을 보냈다면 그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큰 그림만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어차피 대부분의 상황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에 집중하면서 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게 되면은 불안이 높아지면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걱정과 불안의 악순환을 막 돌다가 결국은 이게 어느 선을 넘어버리게 되는 순간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끊어주려면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자. 오늘 이제 금요일 퇴근하고 나서 주말 동안 우리 회사에서 상사가 나를 또 다음 주에 괴롭히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거는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해서 걱정하자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 주말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이 너무 높아서 고민입니다.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최악의 수를 계속 생각하는데 저희 이런 점 때문에 힘들 때가 많습니다. 걱정이 심하게 들 때는 걱정하느라 다른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하게 걱정을 할 때는 지나고 나면 사실 매번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걱정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걱정이 안 드는 것도 아닌데 저의 불안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 사연 보내주신 부분에서 참 걱정을 안 하려고 해서 안 드는 게 아니다, 이미 잘 말씀을 해주셨죠. 저는 어쨌든 여기서 최악의 수를 계속 생각을 하신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왔어요. 최악의 수를 생각했을 때의 좀 이득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죠. 최악의 수를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면서 좀 뭔가를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일이 끝나고 나서 그래도 내가 최악의 수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좀 한 거 아닌가? 이렇게라도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좀 그런 이득으로 인해서 계속 최악의 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최악의 수, 이게 이 일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럼 시험에 조금이라도 잘 보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라는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던 게 내가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고민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구나 라는 거를 알아채신다면 네, 그만큼 네, 불안이나 걱정은 줄어드실 수 있을 겁니다.
불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실체가 좀 명확하지 않을 때 가장 그 크기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 최악의 수에 대해서 걱정만 하지 말고 한번 글로써 쭉 적어보시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일단 이걸 적기만 해도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할 때보다는 좀 더 불안의 실체가 명료해지는 느낌이 분명히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만으로도 불안이 약간은 완화가 되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인지행동적인 기법인데 실제로 이 내가 예상하는 최악의 결과들을 다 적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 일이 현실에서 벌어질 가능성은 몇 퍼센트나 되는지 그 수치를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정말 최악이 꼬리에 물고 이어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적으시는 수치 역시도 굉장히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이에 남은 여백이 있다면은 당초 생각했던 나의 그 최악의 가능성 대신에 다른 가능성, 조금 일이 더 수월하게 풀리거나 별일 없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상황을 정리하고 나면은 분명히 처음에 가졌던 것보다 불안감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내가 잘못한 건 없나? 말실수하지는 않았을까? 내가 기분 나쁘게 한 건 아닐까? 온통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하면 좋은지 알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오늘 이 말 여러 번 드리게 되고 앞으로도 여러 번 드릴 것 같은데 내 손을 떠난 문제예요.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볼지 아니면 내가 이미 말실수를 저질렀을지 아닐지 이런 것들 다 이미 내 손을 떠난 문제입니다. 생각한다고 안 바뀌죠. 그냥 나의 걱정만 키울 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맨날 하던 식으로 또 이 생각하고 있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다른 곳으로 일부러 주의를 돌려야 됩니다. 명상에서는 이거를 자동 조종 사고라고 하죠. 맨날 내가 했던 방식으로 또 자동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정말 명상을 잘 배워놓으시면 도움되기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 끊는 게 절대 잘 안 되니까 스스로의 의지를 탓하지 말고 도구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 생각하는구나. 노래 듣자. 이 생각하는구나. 한번 뛰러 나갔다 오자. 이러고 한번 끊어주시면 그 다음에 그 생각의 파워가 확실히 약해집니다. 이게 혼자서 생각할 때는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내가 뭔가 말실수를 했을 것 같은데 또 뭔가 기분을 나쁘게 했을 것 같은데 뭐가 없을까? 라고 사실은 없는 걸 계속 찾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계속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가까운 사람도 좋고요. 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죠. 네, 저 이런 거 자주 이야기를 해서 뭐 이런 고민이 있다면 하나 같이 얘기해보자라고 해서 쭉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로 잘못한 것도 없고 말실수하신 것도 없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평소에 이렇게 자기 검열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 한다면은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거나 말실수하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겁니다. 이런 분들께서는 다른 사람한테 잘못하면 안 된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혹은 기분을 나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분을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기분이 나빴다 하더라도 그게 내 잘못이 아닐 때도 많아요. 그냥 나는 기분이 좋으라고 웃었는데 왜 비웃어? 라면서 기분 나빠하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못하면 안 된다. 너무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보다는 때로는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허용적인 생각 하셨으면 좋겠네요. 과도하게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가진 특성이죠. 이렇게 과도하게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나도 모르게 삶의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규영이가 말한 것처럼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에도 남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 어떤 경우에도 말실수하면 안 돼라고 애초에 지킬 수 없는 비현실적인 기준이 들어있어서 나 또 잘못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는 거거든요. 나한테 이런 잘못된 생각의 기준이 들어있진 않은지 한번 체크해보고 교정해야 되고요. 이걸 교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잘못된 기준들을 그냥 어겨보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를 이제 경험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항상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 신경 쓰며 살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고 살기가 힘듭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다 보면 불안해지고 우울해지다가 내 자신이 아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덜 스트레스 받을 수는 없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일단 저희 얘기도 한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과연 몇 분이나 보고 계실지 모르지만 이거 역시 저희가 벌써 신경을 쓰는 거잖아요. 예, 몇 명이나 접속해 있을까? 이 처참한 숫자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또 오프라인 강연장에 가면 이게 엄청나게 신경 쓰여요. 앉아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간다. 근데 돌아오지 않는다. 이러면은 이제 강연에 좀 집중이 안 되기 시작하죠. 아, 이거 우리 오늘 초대해 주신 분도 이거 보고 있을 텐데 이거 빈자리 막 보이면 너무 마음이 힘들어지고요. 네,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을 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근데 저는 뭐 다 극복하지 못했죠. 만약에 저 혼자 나가서 그 좀 불안한 마음이 들 때는 저 오늘 괜찮았어요 하고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괜찮았다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면 답정너네, 답정너. 그쪽에서 네. 오늘 좀 별로였어요. 다음에 오지 마세요. 그런 라고 일은 얘기할 리는 없으니까. 없죠. 네, 그런 식으로 좀 실제로 예,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네, 아직까지 신경을 다 씁니다. 네,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는 어렵죠. 저는 요즘에 어차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내가 제일 가장 많이 좌우되는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다른 사람 눈치는 좀 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반응이 어땠건 이건 뭐 내 생각이 중요한 거니까 좀 신경을 덜 써야겠다라고 의식적으로 좀 노력을 하죠. 지금 뭐 저희 얘기를 듣다 보면 자전적인 저희 얘기를 듣다 보면 아 뭐 정치과에서 별거 없네 결국 정신 승리하는구만 이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정신 승리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는 내 손을 떠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던 정우열 선생님의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주변에 10명이 있으면 10명 중에 7명은 나한테 무관심하고 2명은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고 1명은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한다라는 이런 7-2-1 법칙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하던 간에 저희를 좋아할 사람은 있을 거고 싫어할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무관심한 사람의 마음을 끌어오는 게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런데 이런 마음, 타인의 시선을 강하게 신경 쓰는 마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실 어린아이의 마음 같은 게 좀 숨어 있습니다. 내가 잘하면 다 나를 좋게 볼 거야. 나한테 달려있어라는 비현실적인 마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싫어할 수밖에 없고 그게 그냥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다. 내가 이 고통을 피하려고 너무 스스로에게 화살을 돌리는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다르게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내가 뭐 이야기를 아무리 재밌게 하려고 해도 저라는 사람이 네, 좀 한계가 있는 거고요. 네, 아무리 좀 잘 이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뭐 저의 또 어떤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라는 사람이 하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못하고 싶어도 또 그렇게도 잘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요 선에서 좀 왔다 갔다 할 뿐이라서 결국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좀 편안하게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애쓰려다 보면 그만큼의 어떤 불안함, 네, 긴장감이 관계에 있어서 더 악영향을 주는 것 같거든요. 나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만큼이니까 좀 편안하게 있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이것도 책에서 나온 내용이죠. 내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이렇게 신경을 쓰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그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거를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최근에 진료실에서도 많이 느꼈던 건데 이제 요가 필라테스 이런 걸 하시는 강사님도 계시고 그거를 배우시는 학생분도 계시는데 요가 강사님은 강사님 나름대로 아 나는 강사인데 뭐 이런 군살 배 나온 거 이런 거 보이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거 보고 관리 못하는 사람으로 보겠지 이런 생각에 힘들어하시는 강사님이 계셨고 학생분은 학생분 나름대로 또 나 이렇게 자세 못한다고 뭐 되게 좀 안 좋아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내 몸매만 보고 얘는 뭐 이렇게 운동하러 왔는데 이렇게 관리 못해서 되겠냐 뭐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각자 그냥 각자 생각하시느라고 네. 네, 남들한테 관심이 별로 없는데도 그쵸. 불구하고 네. 스스로 신경 쓰시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하시면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저는 허경 선생님이 한 얘기가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 나라는 사람이 다르게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빵점도 있고 100점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밖에서 보기에는 대충 한 60점에서 80점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맞아요. 나 오늘 진짜 최악인데? 라고 해도 그게 한 60점 정도의 가능성이 높고 나 오늘 완전 괜찮은데? 해도 100점은 안 된다. 그냥 80점 정도 된다. 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마음을 내려놓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오늘 저희에게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그중에서도 청춘날의 팀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청년 대강좌에 참여하신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분들 중에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은 이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춘날의 팀에서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하거든요. 상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청취자분들, 또 이제 방송 보시던 구독자분들께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도 이 온라인 토크 콘서트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고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이런 좋은 기회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